오늘 저희가 사회복지의 처우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토론을 해주실 여러분들에게 또는 여러분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현안이 어디까지 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경과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쟁점화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어떠한 대안들을 형성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해방 이래로 한 60년 됐죠. 한국의 사회복지는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에서 공의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GNP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증대, 전체 예산에 있어서의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바로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전체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분들의 인력도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 제목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41만에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팽창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전체적인 재정 뿐 아니라 또는 사회복지의 처우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서의 성장세에 비해서 처우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계에서 노동 현장에 있어서 재반 문제를 다루는 부분을 산업복지라고 용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산업복지에 있어서 노동 문제를 얘기할 때는 임금에 대한 문제들은 배제를 하고 합니다. 이건 상당히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기본적인 급여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베네핏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가급여에 대해서만 논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산업복지의 영역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회복지사의 노동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 사회복지사를 위한 산업복지 차원에 있어서의 문제는 애석하게도 임금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열악한 사안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9년도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 산업 대비 62.7%, 63%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에 비한 과다한 업무 부담 그리고 또한 낮은 보수 같은 것들이 삼박자가 고루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직무 만족도를 추락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직률도 상승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수혜자의 복리 향상이라는 공동선 이상을 실천하기 위한 그 대의명분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노동자로서의 개인적인 기본적인 권리를 시히 양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복지사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보상 이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사기 저하는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아닌 수혜자가 받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 종사자들만의 중요한 이슈가 아닌 대중적인 의제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의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토론의 시간에는 한국 사회복지사 처우의 현 주소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들의 처우를 걱정하시고 또 개선 방안을 머리맡에서 고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적인 자료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일단 그 사회복지사의 보수, 처우에 관련된 그간의 논의사항을 지난 정권에서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며 보건복지부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공원연도에 연도별 보수 인상 기준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정책은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의 중앙 통제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복지부의 기본급 인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기준에 7%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복지부 권고에서. 그런데 이제 한 지자체에서는 1% 인상을 고시하는 이런 사례까지도 발생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회복지사의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서 현 정부는 보다 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좀 구체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공약집 한나라당 인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에 의하면 민간부문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단일 급여 체제를 도입 시행하겠으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08년도 복지부가 인수위의 업무보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급여 체계 도입 및 처우 개선을 단기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08년도에 단일급여 체계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소요될 예산은 공공교부세 증액을 위해 행안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같은 해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내용이 담겨 있어 현 정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08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4차례 간담회를 거쳤으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급여 체계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부와 직능단체가 이 주제를 가지고 TFT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08년도에는 사회복지 시설 평가 인센티브제를 도입했으나 이런 부분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직능단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그리고 종국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는 작용할 수 없다,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지난달이죠. 여야 의원님들이 그 뜻을 같이 해주셔가지고 비로소 이제 사회복지사 등의 처음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사회복지사의 현 처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연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생활시설 및 복지관 근무 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206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호병별 평균 급여의 평균은 한 250만 원이 채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08년도 조사에 의하면 평균 보수액은 약간 올랐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올랐고요. 호봉별 평균 급여의 평균은 한 18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별로는 노인과 아동시설이 여타시설에 비해서는 보수준이 약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유형별로는 이용시설이 생활시설보다는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봉에 있어서는 1호봉에서 10호봉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또 11호봉 이상부터는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차이 및 보수 지급에 이용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에 있어서도 1호봉에서 15봉 차이는 좀 미약합니다. 그렇지만 16호봉 이상, 25봉까지는 차이가 심화되기 시작하고요. 25봉 이상의 종사자들은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종사자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종사자의 인건비중 기본급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고요. 지자체 직능단체 건강을 따를수록 인건비 중에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그를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당의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전반적인 금전적인 보상 부분에 있어서의 기본 급여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추가적으로 직종 분야에 따라서 근무 여건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이용시설 종사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근무 시간이 좀 깁니다. 그래서 직종 간 근무 시간의 차이가 있고 또한 그 학력으로 따져 본다면은 보조월 비율들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 근속 기간이 비교적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당에 있어서는 다수가 임금을 보존해주는 형태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었으나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에는 이용시설 종사자에 비해서는 보존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의 지급 비율이 비교적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직급별 보수 차이를 보더라도 일반직의 경우가 기능직에 비해서는
보수 준수율이 높고요. 이러한 경우는 아마 낮은 후보일수록 더 그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능직의 경우에는 아마도 관리 운영자의 진급으로에 있어서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직책 수당이라든지 수당급여에 있어서의 제외 부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나, 낮은 호봉의 문제가 초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처우에 관련되어 있는 인식들은 어떠한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 설문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 정도 분들이 좀 알고 계신 정도였고요. 그리고 소속 지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40%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동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한 65%가량이 비교적 만족한다라고 전반적인 만족도의 부분에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32%가량은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보면은 좀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수의 공정성에 있어서는 전 응답자분들의 76%가 현 보수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요. 보수에 대한 불만이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보다는 떨어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요. 타 시설의 동일 직급, 다른 유형의 시설의 동일 직급과 비교할 때는 약 한 70% 수준, 7할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96% 정도가 타 직종의 동일 직급에 비해서 본인의 보수가 낮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미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99%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며 거의 그 99% 중에 100%들이 다른 종사자에 비해서 훨씬 보수가 낮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보수 인상률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가졌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평균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좀 더 상승이 되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 인건비 체계에 비해서 상위 직급 중간 호봉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그 반해 교회 직급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와 공무원 급여를 비교하게 되면 생활시설 원장의 경우 첫 호봉부터 낮은 수준이며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낮은 호봉에서는 한 5급 공무원에 비해 높았다가 호봉이 상승할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밑에 쪽에는 후하고 위는 이제 박한 하우 상박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중간 후봉인 15호봉 내외에서 가장 낮은, 가장 취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당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연봉제로 인해서 수당이라는 것이 아주 단편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이제 시설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지자체 재정자립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수 수준 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모든 시설 유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요.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인보조금이 다른 지원에 비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는 게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한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자체 기준을 많이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비교해 보면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인 경우일수록 생활시설일수록 10인 이상 20인 미만의 종사자가 근무하는 사이즈의 시설인 경우에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기타 그 외의 유형에 비해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실태에 있어서의 조사를 근거로 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현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현 보수체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미준수
준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그다음 시설 유형별 임금 차이가 좀 심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직급 내 호봉 인상률의 부적절함, 또는 수당의 부족함 등을 이제 처우 관련돼서 구체적인 문제로 개선을 좀 논의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아마도 시설 보조금 지급 방식에 좀 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부 가이드라인 중재 의무화라는 것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단일급여 체계 구축을 통해서 급여 차이를 좀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운영 법인의 인건비 지원을 좀 의무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별도 수당 제도들을 좀 신설해 내어야지만이 연봉제로 있어서 피해받는 수당에 있어서의 그 급여 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 분들에게 좀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의 전반적인 상향 조절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시간당 임금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보수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뭐 두 가지가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시한 부분에 있어서 임금과 시간, 그러니까 시간당 아월리 차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당 급여, 시간당 임금액을 고려한다면은 근무 시간에 적정하라는 것도 같이 동시에 하나의 안목으로 놓고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TFT 수준에 있어서의 도를 좀 넘어서 좀 더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좀 더 의결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조정 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급여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근무 시간 외 보상 차원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40시간 정도의 시간, 근무 시간을 이행하는 것들을 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 부분들의 확보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중요한 안건이라는 것을 하나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제안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토론자분들이 해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는 이러한 급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능력, 그 업무의 효율성, 그 역량의 강화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우리가 우선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러한 가치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게끔 효율이라는 가치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 노동의 지니는 가치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인정, 즉 적정한 보상을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노동 가치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일단 도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관리, 자격 관리 같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보수 교육이라든지 재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들도 분명히 같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이 정책을 준비하는 출발선상에 와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되길 간절히 기대하면서 공익이라는 큰 가치 실현을 위해서 가일층 현장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주 교수님께서 발제를 꼼꼼히 해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들